네, 오늘은 교육 전에 올해부터 시행할 앱소브 기존 플랜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구나 꿈꾸는 건강한 삶.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주일에 5회를 30분 이상 운동하는 사람. 항산화와 각종 영양소 섭취를 위해 매일 5접시 이상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사람.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를 멀리하는 사람, 술과 담배 그리고 각종 유해 물질을 멀리하는 사람. 이 내용들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과연 몇 %일까요? 누구나 알고 있지만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찾아야 했고, 개인 맞춤형 운동법, 앱소브 어플리케이션과 식습관, 운동습관, 스트레스 관리, 수면 습관, 호흡 습관, 그리고 바쁜 현대인들이 음식을 통해 섭취하지 못하는 부족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습관, 바로 건강을 해치는 사소한 생활 습관의 교정과 우수한 기술력의 제품을 흡수하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실용성을 갖춘 지속 가능한 최초의 시스템 헬스케어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가지려는 관심에서부터 시작하여 건강과 라이프스타일의 인식 전환으로 이어지는 어느 건강기능식품 회사도 가지지 못하고 흉내도 못 내는 only one 앱소브만의 시스템이 바로 앱소브 기승전결 플랜입니다. 기는 건강과 인체에 대한 기본 메커니즘으로 소비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성은 인체의 활동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앱소브 어플리케이션으로 풀고, 저는 우리 제품을 비타민과 미네랄의 섭취 필요성으로 풀고, 자, 여기서 잠깐 제가 비타민과 미네랄의 중요성을 설명드리면, 학자들이 북극이나 캐나다 북부 원주민들을 보면 온통 얼음으로 뒤덮인 1년의 반 이상이 겨울인 지역인데 분명히 비타민C 부족으로 아프거나 죽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원기왕성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무스 아시죠? 오늘 다 벙어리 됐습니까? 예, 여러분들 자, 이 원주민들은 사슴보다 조금 더 큰 무스를 사냥해서 제일 먼저 이 신장 위에 있는 부신을 가족들이 나눠 먹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이 부신이 바로 비타민C의 보고였습니다. 자, 이처럼 어떠한 민족 부족도 어떤 방식으로도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해서 생존해 나갈 만큼 비타민과 미네랄의 섭취가 중요합니다. 자, 다음 결은 앱소브만의 우수한 기술력으로 제품 소비의 영속성으로 연결한 바로 기승전결의 영업 플랜을 기전 플랜이라 명명했습니다. 자, 우리 몸의 지방 배출의 경로는 인체의 활동성이나 운동 시에 지방이 연소되는 심박수 때 가쁜 호흡으로 이산화탄소에 섞여 호흡으로 85%가 배출되고 나머지 15%는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되는 이러한 소비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방 배출의 경로인 기승이 먼저 나오고 전결, 즉 앱소오트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필드에서는 결부터 진행하십니다. 자,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종목이 다른 분야입니다. 화장품은 생활 필수품입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까지 가격이 비싸고 사고의 차이지 누구나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건강기능식품이 화장품보다 건강에 훨씬 더 중요한 품목이지만 섭취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기에 섭취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효과 또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승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앱소브 시스템은 건강과 인체에 대한 기본 개념, 즉 기성이 먼저 선행되고 정결, 즉 우리 제품의 우수한 기술력으로 연결되어야 제품 소비의 영속성으로 이어집니다. 건강과 인체에 대한 기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제품을 흡수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신체를 통하여 우수한 기술력의 제품을 흡수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바로 앱소브 어플리케이션과 우수한 기술력의 제품으로 기대 수명의 연장이 아닌 건강 수명의 연장이 바로 시스템 헬스케어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제가 이 기성에 대한 카테고리를 여러분들이 접목할 수 있는 생활 속 건강 내용, 즉 영업의 첫 단계를 대한민국 국민이면 전부 해당되는 카테고리, 즉 무기들을 기획하여 여러 교육이나 회의를 통해 전달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시스템 헬스케어와 앱소브 기전 플랜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느린 호흡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심박수가 가장 적은 포유류가 수명이 가장 깁니다. 자, 앞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보셨습니까? 네. 자,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자, 한 분. 자, 30분 중에 한 분입니다. 자, 이러한 증상들의 대부분의 원인이 바로 입으로 숨 쉬는 입호흡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은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지난번 운영이 제주도 워크숍 되었습니다. 우리 컨비노스 2차장께서 코를 워낙 심하게 골아서 제가 이틀 동안 아주 혼이 났습니다. 옆에 저는 탱크가 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 와서 차를 한잔하면서 2차장께 물어봤습니다. 자, 코를 골고 수면 무호흡 증상으로 봐서 평소 비염이나 코막힘, 입이 자주 마르고 치아가 고르지 못하지 라고 얘기하니 2차장이 바로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제가 그렇게 말한 그 근거는 2차장은 턱이 강하지 못하고 입이 작고 치아가 고르지 못하니 분명히 평소 입으로 하는 호흡 습관으로 인해서 호흡의 압력이 감소해 입 뒤 조직이 늘어져서 기도와 입 안의 공간이 작아져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입으로 하는 호흡과 코로 하는 호흡은 압력이 차이가 납니다. 자, 지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전자석 편안하게 입으로 한번 숨을 마셔보세요. 자, 입으로 천천히 호흡을 한번 마셔보세요. 입으로 천천히 마셔보세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코로 천천히 호흡을 마셔보세요. 코로 천천히 호흡을 한번 마셔보세요. 압력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자, 입으로 호흡을 하는 거하고 코로 호흡을 하는 거하고 그 압력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2차장이 저한테 술 마시면 저는 훨씬 더 심해집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술을 마시면 안 그래도 교감신경, 이 흥분신경이 흥분해서 호흡이 빨라지는데 누워서 입으로 호흡하니 산소 공급량이 20%가 줄고 혈중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자, 수면은 뇌와 몸이 낮 동안 쌓였던 데미지를 재생하고 복원하는 과정인데 수면 무호흡은 자는 동안 기도가 좁아져서 호흡을 못하는 현상이고 코골이는 이 좁아진 기도 틈에서 진동이 일어나는 일종의 우리 몸의 경고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신호이며 이 신경계가 긴장하니
당연히 깊은 수면이 이루어질 수 없고 늘 피곤하고 낮에는 졸리고 두통의 컨디션이 저하됩니다. 인체의 산소가 부족하니 심부전, 뇌졸중,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의 발병률까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우리 서주임은 턱이 발달됐고 입이 크고 콧구멍이 넓어서 원래 자기 사진 아닌데 이 사진을 이상한 사진을 넣었네. 자기 사진 어디가 이쁜 거 넣었다. 자, 제가 물어봤습니다. 서주임은 평소에 비염이나 코막힘, 편도가 붓는 목감기가 자주 있냐라고 물어보니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라는 2차장과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입안이 공간이 크고 입안이 공간이 작은 사람의 차이가 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장한테 지금부터 코로 호흡하는 습관을 들이고 릴렉스 호흡을 훈련하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자, 이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37족의 세포와 각 장기 기관이 건강할 수 있는 수천만 원짜리 처방입니다. 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겨울철에 감기가 정말 잦았습니다. 늘 감기가 편도가 붓는 목감기부터 시작되었고 대화나 말을 많이 하면은 이 헛기침이 정말 심했습니다. 그래서 늘 교감신경 상태, 흥분신경 상태에 놓여서 상대가 불편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자, 이 증상은 회장님이 잘 아십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다 느끼실 겁니다. 현재는 감기도 거의 걸리지 않지만 겨울철 한두 번 가벼운 몸살 감기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대화나 교육 시 헛기침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한 3년이 됐습니다. 자, 이유는 스트레칭과 호흡법을 훈련하면서 부교감 신경의 안정신경이죠. 우위 상태를 유지하게 됐고 코로 숨 쉬는 습관과 천천히 느린 날숨의 릴렉스 호흡을 한 후부터 위의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과학적 근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연구를 통해서 고대인과 현대인의 두개골을 비교해 보니 고대인은 앞턱과 입이 크고 콧구멍이 크며 치과도 없었는데 치아가 가지런했습니다. 날마다 하루에 생고기나 풀뿌리를 몇 시간씩 씹었기에 입과 치아, 목과 얼굴 근육이 강했으며 입안이 크고 기도도 넓어서 편안히 숨을 쉬었을 겁니다. 반면 현대인은 농경사회와 산업화 이후에 음식은 너무 가공되어 거의 씹을 필요가 없었고 아래턱이 뒤로 밀려있고 치열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자, 고대인들은 입안이 공간이 크기 때문에 치아가 가지런하게 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현대인들은 턱이 뒤로 밀려있고 입안의 공간이 작다 보니까 치아가 편안하게 날 수 있는 공간이 없겠죠. 그러니 삐뚤삐뚤하게 서로 맞물리고 덧니가 나고 치아가 삐뚤삐뚤하고 고르지 못한 이유입니다. 자, 인간은 뇌가 커져 만물의 영장은 되었지만 그로 인해 입과 기도 등의 여러 공간이 좁아졌고 코뼈가 튀어나와 수직으로 배치되었고 자, 뇌가 점점 커지니 다른 모든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두개골은 한계가 있는데 그리고 불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고기와 칼로리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섭취할수록 뇌는 커지고 기도는 더 좁아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안 해볼 수 없겠죠. 자, 여기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안전자세에서 앞턱을 이렇게 최대한 밀고 천천히 코로 숨을 마셔보십시오. 앞턱을 이렇게 내고 천천히 코로 숨을 마셔보십시오. 마셔보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반대로 턱을 뒤로 밀고 이렇게 밀고 천천히 코로 숨을 마셔보십시오. 자, 그 차이를 느낄 수 있겠죠? 느꼈습니까? 안 느끼는 얼굴 같은데? 느껴보셨습니까? 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고대인과 현대인의 호흡의 차이를 느낄 수 있겠죠? 자, 바로 여기에 입으로 호흡하는 습관까지 가지고 계시면 최악의 호흡 습관이 되고 현대인의 절반 이상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 코호흡은요, 코 속 점막세포에 의해서 바이러스나
여러 오염물질을 걸러내고 밖에서 들어온 공기를 내 몸 체온에 맞추며 이 호흡은 공기가 바로 폐로 들어가 자극과 여러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에 코호흡은 인체의 첫 방어선 기능을 합니다. 자, 미국에서 호흡과 관련된 실험을 했습니다. 실리콘으로 콧구멍을 막고 수술용 테이프를 코에 붙인 다음 10일 동안 입으로만 숨쉬는 실험을 했습니다. 자, 1일차에 코골이는 밤새 13배가 증가했고 최대 75분 동안 계속 코를 골았으며 수면 무호흡이 4배나 증가했으며 또 다른 참가자는 4시간 10분 동안 계속 코를 골았습니다. 자, 며칠 후에는 혈압과 맥박이 크게 증가했으며 체온이 떨어지고 정신이 멍한 상태가 됐으며 마지막 날은 코골이가 실험 전보다 48배나 늘었고 수면 무호흡이 25회나 생긴 걸로 봐서 산소 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졌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재택 치료 시에 산소 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를 주죠? 대답 좀 하세요. 예. 자, 이 산소 포화도가 94 이하로 떨어지면 중증 상태로 보고 응급 이송 조치를 할 정도이니, 자, 이 산소 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아시겠죠? 자, 남편분들 잘 관리하세요, 옆에. 자, 그 외에 코 속 염증균이 엄청나게 증가했고, 목의 연조직은 붕괴됐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치솟았고, 입냄새, 피로, 짜증, 조급증, 불안감 등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열흘간의 입호흡 실험이 끝내고 이제는 다시 반대로 입에 외과용 반창고를 붙이고 코로 호흡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자, 호흡에 대해 할 수 있는 생체 실험은 다 해봤습니다. 자, 실험 하루 만에 혈압이 142에서 124로 줄었고 심박수와 이산화탄소 농도는 정상 수준, 수면 무호흡 증세가 없어졌고 코를 골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코를 막고 입으로 호흡한 쥐들이 코로 호흡한 쥐들보다 뇌세포 수가 적고 미로를 탈출하는데 2배나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변호사는 은퇴 후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삶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인디언 중에 몇몇 부족에서 대부분의 키가 180에서 2m 10에 질병도 거의 없고 건강한 신체에 치아가 가지런한 것을 보고 흥미를 느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유는 아기 때부터 젖을 먹이고 나서 엄마가 입으로 숨을 못 쉬게 손으로 이불을 잡고, 자, 머리 뒤에 판자로 띠로 묶어서 머리 뒤에 베개를 받쳐서 입으로 호흡하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또 우리가 테스트 안 해볼 수 없겠죠? 자, 여러분들 목을, 자, 뒤에 베개를 뱉었다 생각하고 앞으로 쭉 숙여 보세요. 자, 그 상태에서 입으로 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자, 숨쉬기가 만만치 않죠? 자, 반대로.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코로 호흡을 해보세요. 자, 코로 숨 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 비밀은 바로 아기 때부터 조기 교육을 통해서 코로 숨 쉬는 훈련을 했고, 이 습관은 평생 지속되었습니다. 호주의 한 대학 연구팀이 체지방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어떻게 분해되고 몸 밖으로 나가는지를 추적하는 연구를 진행했는데, 소모된 지방의 85%가 폐를 통해 호흡으로 배출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체의 활동성, 즉 운동을 통해 운동을 하는 근육은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생성하고 더 많은 산소를 끌어들이며 가쁜 호흡은 이산화탄소를 뱉어냅니다. 자, 가쁜 호흡은 어떤 게 가쁜 호흡이죠? 네, 바로 인체의 활동성, 즉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해야 합니다. 자, 이때
지방이 연소되는 심박수 때 이 연소된 지방은 날숨 속에 섞인 이산화탄소로 배출되고 나머지 15%는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성에서 말씀드렸죠. 지방 배출의 원리. 그죠? 다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지방 배출의 원리를 아시겠죠? 네, 지방은 호흡으로 배출됩니다. 내 몸에 있는 지방이 어디로 갔지? 궁금했습니다. 이제까지 그죠? 호흡으로 배출됩니다. 자, 그리고 호흡을 연구한 과학자들이 현대인의 90%가 잘못된 호흡을 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고 산업사회 이후 호흡 방식이 훨씬 더 나빠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숨 쉬는 방식을 바꾸면 현대의 수많은 질병이 완화되거나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호흡의 방법에 따라 폐의 크기와 기능이 달라지고 호흡을 통해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으며 숨 쉬는 방식을 바꾸면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2012년 이탈리아의 여러 논문에 따르면 1분에 6회 호흡을 하는 것이 5000m 고도에서 운동을 한 것과 같은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이 느린 호흡은 혈압을 현저히 낮출 뿐 아니라 혈액의 산소 포화도 역시 증가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우리 앱소브 릴렉스 호흡은 1분에 5.5회 정도가 될 겁니다. 저는 건강할 수 있는 정답을 여러분들께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코로 숨 쉬는 습관과 천천히 느린 호흡은 여러분들의 기대 수명의 연장이 아닌 건강 수명의 연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코로 숨 쉬는 방법과 천천히 느린 호흡의 방법을 우리가 시전 안 해볼 수 없겠죠?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시전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교육을 듣고 나니까 릴렉스 호흡을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들숨은 지금 하지 마세요. 제가 설명하고 하세요. 자, 코로 천천히 숨을 마십니다. 자, 단전이 불룩해질 때까지. 자, 코로 천천히, 단전이 불룩해질 때까지 코로 천천히 마십니다. 마시고 정지. 그리고 천천히 내 입 앞에 있는 가는 실을 멀리 보낸다고 생각하고 가늘고 길게 천천히 호흡을 뱉어냅니다. 3초, 들숨 3초, 정지 3초, 날숨 5초로 갑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자, 들숨 천천히 하나, 둘, 셋. 정지 하나, 둘, 셋. 자, 날숨 가늘 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이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자, 537로 가보겠습니다. 자, 들숨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지 하나, 둘, 셋. 날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집에서 주무시기 전에 누워서 연습하세요. 저도 처음에 집에서 자기 전에 누워서 침대에서 연습했습니다. 자, 물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릴렉스 호흡을 연습을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교감신경이 굉장히 제가 흥분됐기 때문에 호흡이 짧았어요. 그래서 이제 들숨을 마시고 날숨을 욕심을 내는 거예요. 최대한 쫙 했어요. 하고 나서 나중에 마지막 수업 때는 호흡 때는 얼굴이 벌개지고 한번 호흡하러 가면 헉거려서 더 이상 진행을 못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제가 얼마만큼 변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듯 여러분들과 다르죠? 저는 호흡을 다 뱉고 나서 2번, 3번, 4번 계속 뱉어낼 만큼 그만큼 호흡이 길어졌습니다. 자, 이것은 반복 훈련과 연습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저처럼 교감신경이 흥분돼서 호흡이 짧았던 사람도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건강할 수 있는 정답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와상생활과 삶의 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선진국은 웨이트 트레이닝, 즉 근육의 중요성이 일찍부터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웨이트 트레이닝의 중요성을 인식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50대 이상의 세대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으로 근력 운동을 하지 않는 중장년층이 대부분인 현실입니다. 선진국의 노인들은 나이가 들었어도 직접 운전을 하고 쇼핑, 여행 등의 자유로운 활동을 합니다. 바로 노인들이 활동을 하며 지갑을 열고 소비를 하는 것이죠. 그에 비해 우리나라 노인들은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니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활동을 하지 못하니 더욱더 근육과 근막이 굳고 거동이 불편해집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 소비 성향이 미국의 3분의 2 수준에 그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도 대부분의 소비 패턴이 어렵이 지출일 겁니다. 저희 모친도 그렇습니다. 병원이 슈퍼입니다. 자식들 얼굴보다 의사 얼굴을 더 많이 봅니다. 그만큼 활동에 있어 근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단편적인 예입니다. 어려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병원 시스템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노르웨이는 고령 환자가 질병으로 입원하면 의사, 간호사, 재활치료사 등의 8명의 어루진이 팀을 이루어 환자를 치료하는데 이때 리더는 간호사입니다. 가장 많은 시간 환자를 케어하는 간호사가 리더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재활치료사가 입원 첫날부터 환자를 움직이게 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환자를 거동하게 한 뒤에 질병에 대한 치료는 차차 진행합니다. 그러니 환자는 치료 후에 퇴원을 하면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환자가 입원을 하면 모든 것이 누워서 진행됩니다. 피검사, MRI 검사, CT 검사 등의 다양한 종류의 많은 검사들이 진행되고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환자는 계속 누워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MRI나 CT의 보유량이 OECD 평균이 인구 100만 명당 17대인데 우리나라는 30대인 것만 봐도 우리나라의 병원 진료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질병을 치료하고 퇴원을 해도 계속 누워서 집에서 생활하고 활동이 되지 않으니 근육량은 더 줄고 신진대사나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인체의 순환이 되지 않아 또 다른 질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결국은 내과나 정형외과를 다시 찾게 되는 것이죠. 또 노르웨이는 의사 한 명당 하루 환자 진료 수가 7, 8명을 넘지 않고 진료 시간이 1시간 이상인 반면 국내 대학병원의 교수들은 의사 한 명이 하루에 1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일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 의사는 그냥 약만 처방해 주는 것이죠. 당연히 의사가 진료를 보면서 환자의 삶의 질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인체의 활동성과 근력운동을 접하는 문화를 만들어준 것과 아닌 것이 이 사람이 노인이 되었을 때 국가적인 의료 수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와상생활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와상생활은 단순히 몸이 불편해서 활동성이 떨어지는 것을 넘어서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죠. 작년 연말 기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기대 수명이 77.9세, 건강 수명이 66.2세로 11.7년 동안 질병과 장애를 가진 채로 살아가고, 우리나라는 기대 수명이 83.5세, 건강 수명이 66.3세로 미국보다 훨씬 더 긴 17.2년을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노년층의 삶의 질 수준을 판단해 볼 수 있으며, 40세 이후부터 1년에 1%씩 감소되는 근육량을 잃지 않는 생활 습관이 바로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근육이 줄면 관절에 무리가 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 건물로 치면은 철근에 주변에 콘크리트가 감싸고 있어야 하는데, 근육을 잃게 되면 콘크리트가 사라지고 철근만 남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철근에 과부가 걸려 철근이 상하게 되는데, 이때 콘크리트, 즉 근육을 키우지 않고 병원을 다니는 것은 임시 처방으로 철근을 철사로 묶어놓는 상황입니다. 이런 임시 처방으로는 근골격계의 가동 범위가 계속 줄어들어 또 다른 질병에 걸리게 되어, 그러면 또 병원을 찾는 악순환의 연속이 됩니다. 자, 이제는 생활 습관의 교정과 인체의 활동성을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즉 삶의 질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교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